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 다독이는 글쓰기 시간입니다. 어떻게 하면은 첫 문장을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. 글쓰기를 시작하는 많은 분들께서 아마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. 사실 뭐 에세이를 쓰든 서평을 쓰든 뭐 소설이나 시를 쓰든 첫 문장을 어떻게 쓸지가 가장 어렵죠. 원래 시작이 반이라고도 하는데 시작이 가장 어렵습니다.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명작이라고 하는 책들을 보면은 첫 문장 역시 정말 훌륭한 책들이 많거든요. 대부분 그 첫 문장이 전체 그 책의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고전의 첫 문장을 통해서 첫 문장을 쓰는 스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책을 준비를 했는데요. 그 첫 번째 첫 문장 쓰기 팁은요. 바로 이 날씨나 환경, 분위기로 시작해 보시라는 것입니다. 대표적으로 그 설국이 있죠.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. 밤의 끝이 하얘졌다. 정말 이 설국은 명문장 중에서도 명문장이고 뭐 이 문장 한 줄이 이 책의 전체를 다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훌륭한 문장입니다. 이처럼 글쓰기를 할 때 사실 제일 기본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는 스킬 중에 하나가 날씨에 대한 묘사 아니면 그날의 어떤 분위기에 대한 묘사로 시작하는 거예요. 가령 제가 독일에 대한 에세이를 쓴다면 6월이었지만 최근 기온은 12월이었다 라든지 종일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휑휑한 바람이 불었다.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를 설명할 수 있는 환경이나 날씨로 시작을 하시면은 비교적 수월하게 문장을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. 특히 이런 날씨는 좀 내 기분과 이렇게 매치해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, 바로 이 이방인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. 이 이방인의 지금 첫 문장은요, 오늘 엄마가 죽었다.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. 이방인에 나오는 첫 구절도 굉장히 어떤 도발적인 형태의 문장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문장인데요. 사실 엄마가 죽었는데 전혀 슬퍼하는 기색이 느껴지지가 않죠. 이런 담담한 주인공의 그 성격은 이방인이라는 책 전체를 이끌고 갑니다. 이처럼 이런 특정 사건으로 시작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독자들을 한 번에 끌어모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블로그나 그 다음 브런치에 글을 쓸 때 가장 좀 해보기에 괜찮은 그런 시도이기도 해요. 어쨌든 이 사람들을 확 끌어모을 수 있으니까요. 이런 방법은 특히 그 기자들이 기사 쓸 때, 사건 기사 쓸 때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뭐 어떤 살인 사건을 쓴다고 했을 때 대부분이 그 사건을 가지고 시작해요. 뭐 오늘 땡땡 씨가 죽었다. 죽은 채로 발견됐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어떤 사건의 배경이라든지 용의자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나오게 되죠. 근데 이런 특정 사건으로 시작하는 것은 처음에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이방인에서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끝까지 끌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그 필력에 있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. 이 처음에 시작한 사건들을 가지고 끝까지 흡입력 있게 가지고 간다는 게 만만치 않은 필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.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시도해 봄직한 아주 또 눈길을 사로잡기에 좋은 그런 첫 문장 쓰기의 스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 세 번째는요, 인물의 어떤 성격이나 특징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. 그 예가 바로 이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인데요. 이 책을 보면요, 첫 문장이 나는 아픈 인간이다. 나는 심술궂은 인간이다. 나란 인간은 통 매력이 없다. 지금 나는 아픈 인간이다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. 이 문장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문장이죠.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특징이 고스란히 이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. 이 지하에 살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갖고 사는 그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야기죠. 이처럼 그 나에 대한 설명 아니면 다른 인물에 대한
특징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해 볼 수 있어요. 뭐 가령 내가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했어요.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을 때 처음에는 반대로 나는 예쁜 것만 보면 지갑이 스르르 열리는 사람이었다. 뭐 나는 쇼핑 중독자였다.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보시는 거죠. 인물의 어떤 성격이나 외모 특징을 묘사할 경우는 특히 좀 나에 대한 에세이를 쓸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첫 문장 쓰기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 네 번째는요. 정의나 사전적 의미로 시작하는 것입니다. 이 예로서 지금 안나 카레니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. 이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은 정말 명문장이죠.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무릇 불행한 가정은 나름나름으로 불행하다. 톨스토이의 이 문장은 뭐 워낙 유명해서 많은 책들에서 인용을 하기도 했는데요. 이런 것도 좋고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의로 시작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뭐 모든 사랑은 돈 앞에서 패배자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다음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연결 지어서 갈 수도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정의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도 있잖아요. 그때는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정의에서 살짝 비켜나서 사전적 의미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. 가령 뭐 이런 거겠죠. 갑자기라는 부사는 사전적으로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급히라는 뜻을 갖고 있다. 2020년 갑자기 코로나가 시작되었다.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 나가시는 거예요. 처음에 만약에 그냥 2022년 코로나가 시작되었다 보다는 약간 우회해서 갑자기에 대한 설명을 붙인 다음에 문장을 이어나가면 한결 문장이 좀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용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. 뭐 속담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글귀나 구절, 명언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요.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서는 이 마르텐게리의 기항을 꼽아봤어요. 이 책에 보면은 첫 문장이 못된 남편을 둔 착한 아내는 아주 자주 상심에 빠진다. 사랑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. 그러나 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. 이러한 말들은 16세기의 프랑스에서 농민들이 결혼의 특성을 묘사하는 데 썼던 속담들 중 일부이다. 네, 지금 속담을 인용해서 이 책은 시작을 하고 있어요. 이 책도 굉장히 흥미로워요. 갑자기 사라진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남편이 아니라 남편 연기를 했던 사람인 거예요. 뭐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처럼 그 속담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말 또 책의 글귀를 인용해서 그 첫 문장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총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. 이제 첫 번째는 날씨나 환경에 대한 묘사, 그리고 두 번째 특정 사건에 대한 묘사, 세 번째 인물에 대한 묘사, 네 번째 정의 혹은 사전적 의미로 시작해보기, 다섯 번째 인용문으로 시작하기입니다. 아마 뭐 꼭 이 5가지가 원칙은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분 나름대로 첫 문장을 쓰는 그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이제 다만 글이 좀 잘 안 써질 때 첫 문장에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할 때는 이 5가지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약간은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쉽고 재밌는 글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추스!